23일, 그 다음에 24일 해외 축구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뭐 분데스랑 뭐 개막을 이제 오늘 새벽에 하긴 했지만 주말부터 모든 리그가 다 개막을 한 상태에서 분석도 하고 이제 조합도 나갈 예정이고 또 영상도 올리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 준비 열심히 했고요. 천천히 좀 영상이 아마 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킵하시면서 뭐 듣고 싶은 경기, 관심 있는 경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즌 초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싶은데 줄이면 저도 분석 시간 줄어들고 좋긴 하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다양한 분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코멘트하는 경기도 있을 거고요.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좀 빅리그 위주로 잡리그, 뭐 LAD비지나 리그왕은 좀 디테일하게 컨택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력 3연승이고요. 주력 3연승, 주력 3연승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어제 이제 주력 3연승까지 했었는데 어제 주간이 틀렸죠. 그래서 최근에 주력이 5승 1패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해축,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보선 역배 배당 너무 좋았죠. 그래서 지금 최근 주력이 5승 1패입니다. 5승 1패니까 뭐 흐름 괜찮죠. 주력 3연승 하고 연패 없이 또 야간 먹으면서 5승 1패고 그다음에 또 지난주 주말에 또 해축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합이 나간 일정에서도 주말 다 적중이 됐어요. 토요일 날 올키. 이날은 뭐 쉬웠고요. 그 다음날 아마 드신 분들도 계시고 틀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날 알크마르 키퍼만 안 했으면 올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적중이 되면서 개막하자마자 주말 정식 조합에서 올킬. 그 다음에 또 적중. 주말 모두 다 적중이 됐고요. 뭐 해축 같은 경우에는 10시즌 이상 제가 수익 나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 시즌 패키지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많이들 문의하셨고 가입도 하셨는데 뭐 해축은 길게 보시고 시드 여유 있는 분들은 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해축 같은 경우에는 7연승, 6연승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즌마다 저는 한 7연승, 6연승을 두세 번씩은 꼬박꼬박 했어요. 그리고 중승부 3연승 올킬 전무후무한 그냥 연승이 아니고요. 중승부가 승부를 저는 잘 안 가는 사람입니다. 중승부 3연속 올킬도 했었고요. 뭐 2연속 올킬 정도는 뭐 자주 있었고 3연속 올킬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오랫동안 증명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S 단펄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V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먼저 프리미어 리그부터 갈 거고요. 코멘트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맨시티하고 토트넘입니다. 이거는 일단 아시다시피 토트넘 상대로 맨시티가 전력차는 나지만 좀 고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영입생들도 특히 레인더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도 드렸고 레인더스가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뭐 교체로 들어온 셰르키라던가 어쨌든 뭐 레인더스, 셰르키, 홀란의 멀티골 이건 뭐 기본적인 개막전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뭐 코바치치 그 다음에 뭐 키퍼 에데르송도 좀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바르디오 이 친구 불투명하고 사비오가 지금 부상이기도 하지만 토트넘하고 연결돼 있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결정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력을 꾸리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토트넘이 이제 개막전에서 히샬리송이 너무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뭐 토트넘도 전력 누수가 크진 않아요. 어쨌든 쿠두스도 잘 데려왔고 에제를 하이제킹 당하면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비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태고 뭐 드라구신 주자는 아니죠. 그래서 그다음에 메디슨 시즌 아웃 됐고 비수마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윙어도 뭐 주자는 아니지만 솔로몬이나 뭐 브라이언 힐 공미 뭐 이런 애들 윙어로도 뛸 수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정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토트넘도 전력 구성하는 큰 문제는 없고요.
일단 문제는 맨시티가 토트넘만 만나면 고전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장 두려워했던 또 선수 중에 한 명인 손흥민이 떠나기도 했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토트넘도 개막전 좋았고 맨시티도 좋았는데, 지금의 어떤 라인업, 히샬리송, 쿠두스, 뭐 벤탄쿠르 뭐 이런 친구도 있고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버니 상대로 어떤 좋은 경기를 보여준 거하고 울버햄턴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하고 차이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울버가 확실히 강등 후보답게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려했던 것보다 더 경기력이 좋았던 거는 저는 오히려 맨시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정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히살리송, 쿠두스, 그다음에 브랜든 존슨 앞에 최전방에 3명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히려 교체로 들어온 텔, 그다음에 솔랑케 이런 애들이 문제잖아요. 지금 토트넘이. 근데 결국에는 맨시티가 수비는 모르겠지만 공격 쪽에서 지금 확실히 지금 영입된 친구들의 기대치는 있고, 특히 레인더스가 왜 AC 밀란에서 곽강받았고 맨시티 와서도 개막전부터 좋은 모습 보여줬는지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맨시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3.5여도 가득점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언더를 보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맨시티 승 3.5 오버 역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어떤 화력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에도 맨시티 상대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도 그냥 한 골도 못 넣으면서 무기력하게 물러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경기를 마쳤고요. 두 번째 본머스하고 울버햄턴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울버햄턴은 확실히 쿠냐도 나가고 이 영입된 친구들 갖고는 지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기가 많아서 이적 이런 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거예요, 코멘트가. 그래서 어쨌든 본머스도 리버풀한테 잘 따라갔지만 키에사, 그다음에 살라 세기 걸로 아쉽게 졌어요. 이거는 그래도 본머스가 지금의 울버햄턴보다는 전력 누수는 지금 본머스가 더 많습니다. 결정자 적어놨다시피. 그래도 저는 이거는 본머스가 개막전에서 리버풀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력, 그리고 홈 개막전 전력 누수가 있어서 지금 루이스 쿡이라던가 뭐 위날 뭐 클루이베르트나 크리스티는 불투명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가 다 안 나와도 그래도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에반 윌손이나 세메뇨라던가 테버니어, 스캇, 브룩스, 아담스 나올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옵션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울버햄턴의 어떤 개막전의 경기력과 선수 구성을 봤을 땐 아리아스가 좀 더 대체로 영입을 한 거잖아요. 쿠냐 대체로. 근데 사실 쿠냐는 메뉴가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울버햄튼은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본머스가 지난 시즌에 사실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잡고 홈에서 졌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전에서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거의 호각이에요. 근데 지금의 어떤 개막전 경기력과 전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본머스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거는 다득점도 봅니다. 본머스 승에 오바. 왜냐하면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어떤 수비 생각했을 때 본머스가 저는 멀티골 이상 넣는다고 보고 본머스도 어쨌든 울버햄튼한테는 한 골 정도는 최소 먹힐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머스 승에 다득점 보고요. 제가 여기 적어놨다시피 본머스가 울버햄턴 상대로는 상대전에서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울버햄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본머스 원정에서 성적이 3승 2무지만 그때 어떤 전력과 지금 전력 가장 전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이건 본머스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렌트포드하고 빌라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지금 프랭크 감독도 나갔고 위사도 내보내달라고 지금 난리고 그 다음에 음부에모도 나갔고 그런 상황에서 좀 전력 누수도 있고요. 빌라도 전력 누수는 있지만 지금 전력 누수가 더 심한 거는 브렌트포드죠. 기존 절장자에다가 아넬트도 못 나오고 위사도 지금 못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녹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거는 원정은 빌라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빌라는 그 전력 지금 보강하려고 좀 애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 원정에서의 빌라랑 홈 빌라는 간극이 좀 큰 팀이긴 합니다만 공격 쪽에서의 음부에머 위사 커리어 하이르본의 이 두 명이 빠지고 감독까지 빠진 브렌트포드 홈 개막전이라 할때라도 조금 회의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빌라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는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가 홈 개막전이라 하더라도 저는 빌라의 수비 라인을 지금 라인업으로서는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만 골을 넣을 것 같습니다. 1대0이나 2대0. 그래서 빌라 승에 저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네 번째 버니하고 썬더랜드입니다. 승격 팀들 간의 매치업입니다. 이따가 뭐 에르디비지도 있는데 일단 뭐 이 경기는 썬더랜드가 보강을 잘했고 개막전에서 3대0 완승도 거뒀고 지난 시즌에 만났던 라인업하고는 변화가 크죠. 썬더랜드 입장에서도. 번리도 뭐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결장자는 둘 다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 적어놨으니까 뭐 최소 준주전급 이상 선수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서브 잘 안 나오는 애들 있죠. 쩌리들은 적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맞대결에서는 버니 원정에서는 0대0을 비겼고 홈에서는 썬더랜드가 1대0으로 이겼는데 어쨌든 원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썬더랜드는 라인업이 확실히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자카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뭐 아딘기라라던가 그다음에 헤인 일두도 잘 데려온 것 같고 어쨌든 전력 보강도 잘 된 상태에서 개막전의 어떤 경기력까지 감안해 봤을 땐 이 경기는 저는 썬더랜드 프렌 그 다음에 저득점 어쨌든 버니도 개막전을 패하긴 했지만 이 경기까지 지면요 스타트가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어떤 일정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래서 다음 일정들이 이제 맨유 원정, 리버풀, 뭐 노팅엄, 맨시티, 빌라 다 강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진다? 최소 뭐 이기면 좋겠지만 버니가 너무 뭐 챔피언십에서 하던 대로 점유율도 내주고 실리적인 축구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썬더랜드 프렌의 저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를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선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이 이제 100개를 안 채워주시면 선공개는 잠시 중단을 하고요. 다시 또 100개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제가 여러분을 믿고 선공개를 할 거예요. 오늘 선공개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뭐 댓글로 뭐 추천 경기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투자를 하세요 시간을 돈을 받고 내고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공개를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왜 안 했었냐면 물어보는 댓글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좀 유쾌하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개를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어쨌든 100개 찍어주신다고 믿고. 그래서 오늘 이제 100개가 안 되면 내일은 공개가 안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아스날하고 리즈입니다. 이거는 우선순위 탑3 안에서 하나 드릴 거예요. 랜덤으로. 1순위 드릴 수도 있고, 2순위 드릴 수도 있고, 3순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스날 리즈며 승격팀과의 아스날 매치업인데 아스날은 아시다시피 에제를 하이제킹 했습니다. 근데 에제가 뭐 오피셜이 아마 오늘 안 뜰 거예요. 아직 안 떴을 거예요. 떴어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일정 리버풀과 일정부터 나올 거고 지금 하베르치가 추가로 부상이기 때문에 아스날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요케레스가 뭐 한 건 없는데 그래도 리즈전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제주스라던가 뇌르가르드도 지금 추가적으로 부상인데 얘가 주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하베르치 못 나오는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그렇게 뭐 칼버트루인 불투명한 거하고 안파도 빠지는 거 있는데 리즈가 이 개막전에서 그 에버턴전에서 제가 에버턴 프렌에 언더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PK를 주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어떤 심판들도 사람들도 PK감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즈의 어떤 몰아붙이긴 했습니다만 효율적인 공격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아스날 원정에서는 실리적으로 나서겠지만 아스날이 이제 안 풀렸을 때 계속 공만 돌리고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리즈 상대로. 하지만 저는 이거는 그래도 아스날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리즈가 내려앉는 수비를 한다고 해서 그걸 잘할 수 있는 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어떤 스타일도 그렇고 또 챔피언십에서 어떤 아스날급 체급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날이 어쨌든 홈에서의 강세 그리고 직전 경기 어쨌든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맨유전에서 개막전 승리도 거둔 만큼 홈은 개막전에서 분위기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직전 경기 어떤 미비했던 활약을 보여줬던 뭐 요케레스라던가 사카 이런 친구들은 좀 활기칠 수 있고 또 특히 수비맨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인가? 하여튼 복통이어가지고 재경기력이 좀 안 나왔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스날 승, 마헨 승 3.5 저득점. 이거는 리즈는 한 골도 못 넣고 아스날만 골을 넣으면서 클린시트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프리미어리그 5경기 말씀드렸고요. 코멘트 도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리가로 넘어갈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엘체 또 승격팀과의 맞대결입니다. 이것도 뭐 미스 매치업인데 뭐 아스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반 승만 하면 진짜 어쩔 수 없죠. 시즌 초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파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3.5 언더를 봤던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는 전력으로는 마인인데 얘네 폼이 안 올라왔고 어느 팀은 시즌 초부터 경기력이 올라오는 팀이 있고요. 파리같이 일정이 타이트했던 팀들 시즌 막판까지 챔피언스리그 치르고 클럽 월드컵까지 치른 팀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폼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5 언더 역배도 본 거고 경기를 봤기 때문에 3.5 언더 역배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경기를 보고 안 보고는 시즌이 길잖아. 정배대회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경기 안 봐도. 근데 정배대회 아닐 때는 어제 같은 파리 같은 거 언더 잡아내는 거는 경기를 봤기 때문에 잡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뭐 시즌 내내 모든 경기를 볼 수는 없지만 NBA도 또 개막하면 NBA 개막하기 전까지는 저는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경기는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저를 최대한 믿어주시고 신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꼬마가 충격적인 이제 역전패를 당했는데 무승부도 아니고 과연 지금 꼬마가 엘체 상대로 승리를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가 좀 키포인트고요. 이거는 꼬마가 지금 데려온 친구 바에나가 지금 못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히메네즈 불투명하고. 그래서 엘체도 전력 누수가 있는데 일단 엘체 같은 경우에는 뭐 꼬마는 워낙 지난 시즌에 원정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우승해서 경쟁에서 나가리가 된 거고 홈에선 강했고요. 문제는 이제 데려온 친구들의 어떤 조직력 문제일 것 같고요. 엘체는 베티스하고 하는 거 봤을 때 나쁘진 않았지만 과연 원정에서 꼬마 상대로 그리고 꼬마가 지난 시즌에 경기 안 풀렸을 때 재미 봤던 이유가 뭐 세를로트를 후반에 교체로 쓰면서 앙헬 코리아랑 변화를 주면서 뭐 지고 있던 경기도 역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뎁스도 좀 두터워졌고 변화 줄 수 있는 카드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꼬마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꼬마 승에 마인 승에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엘체는 골을 못 넣는다. 윗경기는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 3점을 줬지만 이건 2.5예요. 그래도 저는 엘체가 어떤 원정 이 아틀레티코 바드 원정에서 한 골을 넣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아틀레티코 승에 마인 승에 저득점. 저는 한 2대0 정도 봐요. 그 다음에 레반테하고 바르셀로나.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스 매치업이죠. 그래서 레반테 승격팀이고 또 바르셀로나 디펜딩 챔피언인데 딴 거 말할 거 없고 이 직전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퇴장당했는데 아마 오바 가신 분들 똥줄 많이 타셨을 거예요. 퇴장당 두 명이 퇴장당해도 2대 0으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이 한 소리를 했죠. 그 한지 플릭 감독이 야 이거 이렇게 경기해서 안 된다. 근데 너무 안일하게 한 것도 있죠 선수들이. 왜냐면 퇴장당하고 나서 경기력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에 마이앤의 3.5 오바로 보는 게 맞고 선수들이 각성하고 좀 정상 제대로 된 경기력을 좀 펼쳐줄 경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직전에 어떻게든 원정 경기라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약팀 상대로 계속 치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레반테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딱히 없어요. 또 바르셀로나가 아니란 경기를 했던 거를 한지 플릭 감독이 찝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바르셀로나 승에 마이앤의 3.5 오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바르셀로나 마이앤 안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컨택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마쳤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주말 축구 다 먹었고요. 최근에 주력도 어쨌든 5승 1패입니다. 5승 1패. 5승 1패고 흐름 지금 괜찮은 구간이니까 조합 참여하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오늘 해축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가 경기가 더 많아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그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분석 안 한 거는 애매해서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경기를 어떤 분들은 뭐 이 경기를 제가 분석 안 한 경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 별로다 싶은 것들은 뺐습니다. 분데스리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선공개를 하는데 오늘 100개가 안 되면 내일 공개는 어렵다는 거. 적중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번 틀렸다고 에이, 안 누르고 원하시는 분들 추천 경기를 근데 안 원하시는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되고 근데 분석이 마음에
마음에 드시면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분석도 마음에 들고 난 추천 경기도 받고 싶고 하시면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잘 들으시면 제가 알려드린 거는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쿠젠하고 호펜하임입니다. 이거는 핵심들이 많이 이적하고 감독도 빡빡이 테나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봐요. 일단 선수단 변화보다 일단 테나 감독이 과연 분데스리가에서도 실패할 것 같은 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워낙 알론소가 해놓은 업적이 크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 이 아약스에서 보여줬던 어떤 테나 감독의 역량이 지금 빅리그 와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분데스리가 개막했으니까 뭐 이적 얘기도 좀 해야 되겠지만 보강은 나름 잘했어요. 근데 보강한 로익바드 센터백 얘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핵심들이 너무 많이 나갔죠. 지금 아시다시피 비르츠 나갔고요. 프림퐁 나갔고요. 자카 나갔고요. 그리고 알론소 감독이 나간 것도 크고, 그 다음에 또 아들리도 뭐 본머스로 떠났고, 그래서 주전 뭐 서브 자원들 뭐 많이들 떠났어요. 그 다음에 조나단 타도 나갔고, 그래서 핵심들이 많이 나갔던 것도 크고, 데려온 이제 뭐 로익 바데도 나름 잘 데려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오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맨시티에서 에체벨이 기회를 많이 줄 것 같고, 알크마르에서 좀 어린 친구 포크도 데려왔고, 그 다음에 뭐 틸만 데려왔지만 틸만도 지금 중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콴사 데려왔지만 콴사는 사실 조금 물음표고, 그 다음에 플레켄, 흐라데키를 보냈고, 플레켄을 브렌트포드 데려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왔는데, 일단 나간 자리만큼 어떤 보강이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만, 전력 누수도 지금 있습니다. 결정자들도. 뭐, 주전은 아니지만, 뭐, 호프만이라던가, 뭐, 팔라시오스, 이런 애들, 뭐, 데려온, 주전가로 데려온 틸만이라던가, 그 다음에 바데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 테리도 못 나오는 것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전력 누수도 있고, 어떤 업그레이드보다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전력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다만 호펜하임이 워낙 약팀이니까 잡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만날 때마다 잘 패기도 했고, 얘네도 뭐 베스트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일단 오바만 좀 보고 싶어요. 당연히 승패를 가면 이거는 뭐 레버쿠젠을 보는 건 맞지만 저는 3.5 그냥 오바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포지션상의 어떤 선수들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호펜하임 상대로도 저는 레버쿠젠이 실점을 좀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3.5 오버만 보고 좀 몇 경기 좀 지켜보고 싶네요. 레버쿠젠 경기는 3.5버 역배만 보고 이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하고 브레멘으로 가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도 뭐 겨울 이적생이 떠나긴 했지만 마르무시, 그 다음에 이번에 에키티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원투 펀치가 나간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고요. 뭐 전력 누수는 브레멘이 더 있고 브레멘이 더 약한 팀이긴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나간 자리를 메꾸긴 했는데 그 에키티케하고 마르무시가 했던 지분이 커요, 공격 쪽에서. 그래서 도안이 데려왔고 뭐 리그 어떤 적응할 필요가 없는 도안이 데려오긴 했지만 과연 도안도 여기도 다운그레이드예요, 공격 쪽이. 특히 뭐 레버쿠젠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마인츠에서 어쨌든 주퍼를 또 데려오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채운 것 같긴 합니다. 부카르트. 얘도 괜찮은 친구거든요. 도안이나 부카르트 어쨌든 리그 적응 필요 없는 친구들이지만 에키티케나 마르무시보다는 확실히 다운그레이드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브레멘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이 브레멘이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는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선수단 변화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결정다 얘네가 있는 게 좀 있긴 하지만 이 경기는 저는 프랑크푸르트보다는 브레멘 프렌의 3.5 저득점 보고 싶습니다. 이 변화된 공격 라인이 얼마나 합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브레멘도 어쨌든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할 거고, 프랑크의 수비를 받아내면서 간헐적인 역습을 좀 할 건데, 저는 이 경기는 브레멘 프렌 쪽으로 보고 싶고 많은 골은 나지 않는다. 3.5 저득점 쪽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전력은 프랑크가 앞서지만 어쨌든 선수단 변화 폭, 그리고 또 브레멘이 그렇게 완전 무시당할 팀은 아닙니다. 뭐 하이덴하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약팀,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우쿠스부르크 원정팀이라던가 원정 아우쿠스부르크라던가 홈에서는 좀 하잖아요, 아우쿠스부르크가. 그 정도의 어떤 호펜하임이라던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레멘
트렌드 3.5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프라이부르크하고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여기도 이제 프라이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는 둘 다 어떤 결장다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창과 방패라고 적어놓은 게 아우크스부르크가 수비는 잘해요. 근데 원정에서 수비가 잘 안 되죠. 원정에서 성적도 안 좋고 프라이부르크가 어쨌든 홈에서는 공격력이 좋은 팀이기도 하고 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비 쪽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프라이부르크 승. 그다음에 이 경기가 저득점 볼게요. 프라이부르크 승. 왜냐하면 일단 시즌 중도 아니고 초반이니까 그래도 원정이지만 아우크스의 어떤 수비 라인이 뭐 시즌 한창 치르고 있을 때만큼의 어떤 원정에서만큼 무너져는 수비 밸런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 어쨌든 앞선의 어떤 전력 누수들 다양하게 옵션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이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골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1대0 아니면 2대0 정도의 프라이부르크 승. 그 다음에 저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크트 파울리하고 도르트문트입니다. 지난 시즌 승격해서 잘 살아남았고 강팀 상대로 정말 잘 비빕니다. 장크트 파울리가 지더라도 정말 아쉽게 져요. 그래서 뭐 기존 선수 잘 유지했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네전부터 해가지고 실로터백 그다음에 줄레 빠지고 그다음에 임팩트를 두 명 이제 불투명한데 앞쪽은 뭐 잘 있어요. 그다음 아시다시피 주드 벨링엄 동생 조브 벨링엄이 와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이제 주전을 뛸 텐데 그래도 이거는 도르트문트가 지진 않는다. 다만 무승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도르트문트 햄무로 고배당으로 노려보시던가 아니면 무 이렇게 투투렉으로 한번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이긴다 하더라도 한 골 차로 똥줄성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언어보는 저득점 역배 봅니다. 저는 한 1대0 아니면 0대0 아니면 1대1 이런 이쪽에서 바운더리에서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카트 파울리가 기존 선수들도 거의 다 지켰고 그 다음에 홈에서 또 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상대로 어떤 끈적끈적한 어떤 축구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또 자크트 파울리가 워낙 골을 잘 못 넣습니다. 찬스가 있어도. 그래서 도르트문트 어떤 수비 라인이 조금 무너져 있어도 저는 뭐 도르트문트가 지는 그림은 예상하기 힘들고요. 분데스리가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리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 경기는 100개 이상 채워주셔야 우선순위 탑3 안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영상을 들어보시면 오늘 제가 선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잘 들어보시고 오늘 100개가 안 되면 내일부터는 또 한 번은 또 한 번, 두 번은 또 추천 경기 공개 안 될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 세리하고 리가 에르디비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 주력 5승 1패고요. 어제 주간은 틀렸지만 메이저리그 또 해축도 들어오면서 연패 없이 최근 흐름 괜찮고 지난주 주말에 어떤 해축도 두 번 다 주말에 올킬 한 번 뭐 한 번은 꿀리정이었으니까 제가 뭐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건 뭐 이날 다 드셨던 날이니까 이런 날 제가 오 잘했습니다 올킬 샷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날은 뭐 여러분이 혼자 하셔도 다 드시는 날이야. 그 다음 날도 먹었고요.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오늘 해축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노하고 레체는 이거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에라 감독 2년 차고 중반에 와서 팀을 어쨌든 수비도 밸런스 잘 유지시키면서 중위권에 안착을 시켰는데 과연 2년 차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습니다. 왜냐면 비에라 감독이 어떤 한 팀에서 오랫동안 슈앤프루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레체는 이제 감독 교체를 했는데 좀 회의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노아도 어쨌든 전력 누수도 없고 선수단도 거의 다 잘 유지를 한 상태에서 레체가 강등 후보인데 감독을 바꿨는데 바뀐 감독이 프란세스코 감독 베네치아 감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1년 했는데 뭐 베네치아 강등됐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노아 승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아가 수비 라인 잘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한 골, 두 골 넣으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레체 상대로라면 클린시트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스올로하고 나폴리입니다. 이 경기는 나폴리 디펜딩 챔피언이고 과연 콘테의 1년 차는 과학이에요. 리그 우승하고 나폴리가 답답하긴 하지만 왜냐면은 수비보다도 공격이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흐비사도 나갔고 그 다음에 어쨌든 2년 차에 보통 우승을 연달아 잘 못하거든요. 콘테가. 근데 전력 보강은 나름 잘했고요. 뭐 사솔로 승격팀. 사솔로는 원래 뭐 세리에서도 오래 있었던 팀인데 한 시즌 만에 세리에 비우승하면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리에 있다가 오랜만에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전력 보강을 잘했고 지금 이제 루카쿠가 못 나와요. 루카쿠가 못 나오고 그 다음에 구티에레즈 아마 데려온 친구인데 이 친구도 윙백 빠지고 근데 이제 사솔로도 베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덕배가 나폴리로 왔고요. 세리에 정도면 나폴리의 김덕배 어느 정도 관리만 해주면 월드 클래스 성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어,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에 세리의 베스트는 맥토미니였습니다. 맥토미니가 가가지고 골 넣는 미드필더 어떤 램파드 같은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나폴리에서. 그러면 덕배는 클래스 차이가 큰데 더 잘할 가능성이 크죠. 다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영입도 구티에레즈 지로나에서 데려왔지만 얘는 지금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볼로냐에서 센터백도 데려왔고 그 다음에 우디네에서도 루카 아마 얘가 지금 주전으로 나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루카쿠가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에인트호븐에서 핵심 윙어였던 노아 랭도 데려왔고 그 다음에 뭐 엠폴리에서 센터백도 데려왔고 서브로 이제 뭐 밀란에서 오카포도 데려왔고 그래서 나간 친구들도 있죠. 뭐 오시면은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나갔고 지난 시즌에는 이미 임대로 보냈던 거. 그다음 서브 공격수 라스파도리가 꼬마로 떠났고 그다음 시메오네도 토리노로 떠났고 이런 전력 누수는 있지만 보강을 좀 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나폴리가 어떤 사이드 윙어 쪽에 어떤 답답함이 있었는데 노아랭을 데려오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갈증 해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나폴리가 답답했던 경기력을 보여줬던 시즌이 어떤 시즌 때문에 어떤 구간 때문에 그랬냐면 이 골은 많이 못 넣었지만 네레스가 어시스트 많이 했었거든요. 네레스가 빠져있는 구간에 나폴리가 경기력이 안 좋았고 골도 못 넣고 묵히는 경기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아랭이 왔다는 거는 뎁스가 두터워졌다는 거죠. 이 경기는 루카꿍이 없어도 그래도 승격진 상대로 나폴리가 개막전 승리해야 되지 않나. 나폴리 승. 그다음에 저득점. 콘테 감독 리드하고 있어도 무리하게 뭐 학살하는 경기 드물다 보니까 승격팀 상대로라도 이거는 다득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C 밀란하고 크레모네세.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감독도 알레그리 감독. 제가 정말 안 좋아하지만 저는 알레그리 감독으로 정말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감독 성향을 아니까. 근데 AC 밀란으로 왔고, 그다음에 크레모네세는 다시 또 승격을 했습니다. 2시즌 만에. 그래서 결장자가 크레모네세가 많고요. AC 밀란 선수단 변화가 커요. 거기다가 지금 빠지는 친구가 아시다시피 에이스 하파엘 레앙이 빠집니다. 그래서 감독도 바뀌었고 레인더스 핵심 빠져나갔죠. 그다음에 뭐 모라타는 팀에서 안 뛰겠다고 해가지고 지난 시즌 림데 보냈다가 코모로 떠났고 뭐 치아우도 떠났고 칼라브리아, 오카포, 그다음 주전 아닌 주전 뭐 비주전 애들도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뭐 에메르손 로얄도 떠났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 보강된 친구들이 어쨌든 모드리치가 왔다는 거. 축신 모드리치도 여기에서 세리에서는 좀 더 연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투피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까먹었는데 테오 헤란데스가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크죠. 테오 헤란데스, 하파엘 레앙 이 라인 좌측 라인의 에이시문은 가장 1옵션 공격인데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매냥 지금 이적설이 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에서 키퍼도 데려왔고 뭐 에스투피난 데려왔고 뭐 클레프리에서 뭐 숨이라던가 뭐 영부에서 윙어 이렇게 좀 긁어볼 만한 친구들도 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좀 보강을 했는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밀란 똥배를 갈 바에는 이기면 오바로 이기지 않을까. 오바 보고요. 승패를 가실 분들은 햄무, 투트랙도 한번 봐보세요. 왜냐면은 지금 어떤 선수단 변화에 감독같이 바뀌는 팀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처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바마 보고 그 다음에 승패는 뭐 햄무 보고배당으로 한번 투트랙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리그왕으로 넘어갈게요. 마르세유 이 경기는 저는 오바만 봅니다. 왜냐면 지금 전력 요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전 경기 상대 퇴장에도 불구하고 역습으로 먹혔죠. 렌. 마르세유가 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데제르비 감독이 팀을 원팀으로 못 만든 것도 큽니다. 그래서 싸웠죠.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라비오하고 로우하고. 그래서 얘네 두 명은 너네는 꺼져. 너네는 다른 팀으로 가. 우리 이번 시즌 너네 우리 팀에서 못 뛰어. 어쨌든 방출 통보같이 받은 거예요. 이적 대상으로 빼버렸습니다. 파리FC도 뭐 개막전 지긴 했는데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이긴다면 오버고요. 팀 분위기가 재정도인 됐다. 홈 개막전에서 어떤 팬들 앞에서 야 우리 두 명 치고받고 싸우고 직전 개막전 퇴장한 팀한테 못 이겼고 오히려 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결과로 우리가
바로 분위기 바꿨다라는 걸 증명한다면 이기면 오바로 이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바만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마르세유는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만 이 경기는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니스하고 오세르입니다. 니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결정자가 많아요. 수비 쪽에. 그래서 직전 경기 그래도 뭐 한 골 먹혔기 때문에 뭐 결정자가 많다고 골을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오세르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조금 의아한 이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적을 해도 왜 어떻게 그쪽으로 이적을 하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세르도 개막전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똥줄승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상병동의 어떤 니스라면 오세르 프레안의 저득점 쪽으로 볼게요. 둘 다 어떤 골을 넣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답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수비 쪽에는 니스가 좀 더 불안성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니스가 이런 낮은 배당을 받을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세르 프레안의 저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옹하고 매치입니다. 리옹이 뭐 1대0으로 똥출성 하긴 했지만 결과를 챙겼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리옹이 홈 개막전이고 매치하고 이제 하고 매치 이제 승격팀이잖아요. 그래서 매치도 잘 버티다가 스트라스부르한테 좀 아쉽게 석패를 했는데, 이거는 리옹이 여러 선수단 변화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일부에 남기로 했는데 공격이 조금 답답한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톨리서 불투명하고 뭐 빠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력 누수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매치가 저는 수비를 견고하게 리옹 원정에서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옹도 뭐 아무래도 라카제트 빠진 것들, 또 공격 옵션이 조금 다양하지 않다는 것도 아쉽긴 하지만 직전 경기 어떤 결승골을 넣었었던 미카티 우타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리옹이 잡지 않을까. 개막전, 홈 개막전. 리그 개막전 승리도 거뒀던 게 홈 개막전까지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3.5 언더도 봅니다. 왜냐면 지금의 리온의 공격진으로는 추가 보강이 없으면 매치가 초반에 먹히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니면은 많은 골은 안 날 것 같아요. 리옹 승에 3.5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르디비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40분 안에 끊는 게 목표였는데 쉽진 않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2개 남았는데,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경기 위주로 조금 들어보시고요. 추천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요 100개가 넘으면은 공유를 해드리는데 오늘 선공개를 했고요. 잘 들어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100개가 안 되면 내일 해축에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인토버나 후르닝어는 격차가 나죠. 그래서 후르닝이 한 번씩 홈에서는 사고를 치지만 에인토버 원정 가서 특히 지난 시즌도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인토벤도 나간 거에 비해서 어쨌든 보강이 잘 안 이루어져서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리그에서 어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상대로 대승, 트벤트 상대로도 2대0 승리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후르닝원 상대로 에인토번이 일반승 마인승에 3.5바까지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로닝을 상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에인토번 승에 마인승에 3.5바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텔스타하고 볼렌담입니다. 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분석하는 데 힘이 될 것 같고요. 승격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전력 우승 둘 다 없고요. 그냥 오바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양팀 만났을 때도 치고받는 흐름들이 많았고요. 특히 텔스타가 어떤 수비가 확실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승패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다득점만 보시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이거는 오바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경기들 한 20경기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추천 경기 공유한 거 있는데 잘 들어서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일정 때 또 뵙도록 하겠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오늘 주간 일정 모두 승리하시고 야간까지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